성년후견제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4가지의 제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일반 성년후견제도는 성인인데 앞에서 언급한 질병, 장애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성년후견 제도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정후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질병, 장애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지만 한정후견 제도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년후견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후견 제도에서의 피후견인은 일반 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일정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의사 능력이 있는데 가끔 의사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일부 제한이 되고 있고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산관리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후견과는 달리 후견인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후견 제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질병, 장애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피후견인이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피후견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분할 같은 특정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특정한 법률 행위에 한해서 그 법률 행위를 대리할 특정 후견인을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로 임의후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질병, 장애 등의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자신을 후견할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해지기 전에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다음에 피후견인의 의사나 상관없이 법원에 의해서 직권으로 후견인이 지정되는 일반적인 성년후견 제도와는 달리 피후견인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